한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멀쩡하던 다리가 순간적으로 쥐가 나면서 온몸을 꼬집는 듯한 통증에 몸부림치고 몇 분이 지나도 좀처럼 풀리지 않아 식은땀을 흘리셨던 경험은 아마 나이가 들면서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통증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다음 날까지도 다리가 욱신거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다리 경련, 즉 쥐가 나는 현상은 더 자주 발생하고 그 강도도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이 통증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거나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두려워진 적은 없으신가요?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단순히 근육이 피로해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리 근력 강화는 걷거나 운동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 그 해결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지키고 밤새 괴롭히는 다리 경련을 예방하며 튼튼한 다리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보까지 핵심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양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식탁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공유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다리쥐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을 줄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럼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활동에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특히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축해서 다리에 쥐가 나기 쉬워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고무줄과 같아서 수축했다가 이완해야 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고무줄이 계속 당겨져 있는 상태처럼 말이죠.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근육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쥐가 나게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계의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신경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 근육이 불필요하게 긴장하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데 마그네슘이 이런 과민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마그네슘을 어떻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마그네슘은 녹색 잎이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식탁에 자주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된장국이나 브로콜리 숙회 같은 음식은 마그네슘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또한 견과류와 씨앗류에도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아몬드, 캐슈너트, 호박씨 등을 간식으로 소량씩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통곡물인 현미나 귀리도 좋은 공급원이고요. 의외로 검은 콩이나 두부 같은 콩류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한국 식단에서는 두부나 콩으로 만든 음식이 많으니 마그네슘 섭취가 비교적 쉬운 편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두부 반 모 정도만 드셔도 상당량의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만약 식단으로만 보충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전해질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과 신경 및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이 균형을 조절합니다. 만약 칼륨 수치가 낮아지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 안팎에는 전기의 흐름처럼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거나 아예 힘을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과도한 땀을 흘리거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칼륨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바나나, 감자, 고구마와 같은 탄수화물 식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삶은 감자나 군고구마는 칼륨을 섭취하기 좋은 방법이죠. 한국인이라면 김치나 된장찌개 등 발효 음식에도 칼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도 칼륨이 풍부하며 말린 멸치나 다시마 같은 해산물도 좋은 칼륨 공급원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를 활용하거나
멸치볶음을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흔히 뼈 건강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근육 기능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하지만 근육세포의 성장과 기능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혹시 얼마 걷지 않았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쉽게 지치신다면 비타민 D 부족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활동이 많은 어르신들은 식품을 통해서도 보충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 비타민 D가 풍부하고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요거트, 시리얼 등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날 점심 식사 후 15, 20분 정도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또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니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근육 수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 이완과 전해질 균형에 중요했다면 칼슘은 근육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의 근육이 수축하려면 칼슘 이온이 필요합니다. 이 칼슘이 신경 신호를 받아서 근육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근육이 움찔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거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뼈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리 근육의 힘도 떨어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칼슘 흡수율이 낮아지고 식사량 감소 등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만큼이나 다리 근육 건강을 위해서도 칼슘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와 유제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매일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 한 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 섭취가 어렵다면 뼈째 먹는 생선인 멸치나 뱅어포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한국 식단에서는 멸치볶음이나 멸치 육수 등이 흔하니 이러한 음식을 통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와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이채소에도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나 검은게도 좋은 칼슘 공급원이에요. 예를 들어 콩국수에 검은게를 듬뿍 넣어 먹거나 두부를 활용한 요리를 자주 해 드시면 좋습니다.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므로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 섭취에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다리를 위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B 복합체,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숲I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리 경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신경 건강이 약화되면 근육에 제대로 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 그리고 심하면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3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비타민 B2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타민 B3 부족은 다리 저림, 근육 약화, 균형 감각 저하 등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빈혈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풍부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와 생선, 조개류, 달걀, 유제품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육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 4번 정도는 살코기 위주의 고기 요리를 식탁에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나 생선찜, 소고기, 미역국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이거나 육류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비타민 B3 강화 식품이나 보충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곡물 시리얼이나 식물성 우유 중에는 비타민 B가 강화된 제품들이 있으니 성분표를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스트레스 관리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활력을 높여주므로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다양한 비군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다리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에 피로 물질이 쌓여 쥐가 나기 쉽고 근육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데 비타민 E는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이 다리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충분하면 다리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 경련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주로 식물성 기름, 견과류, 씨앗류에 풍부합니다. 해바라기씨유, 아몬드,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비타민 E 공급원입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견과류를 뿌려 먹거나 간식으로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이 채소에도 비타민 E가 들어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비타민 E가 풍부한 과일이니 샐러드에 추가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올리브유나 해바라기 씨유 등을 요리에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비타민 E를 꾸준히 섭취하면 다리 근육의 회복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튼튼하고 편안한 다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흔히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리 건강에도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은 근육 통증과 경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만성 염증이 몸 곳곳에 생기기 쉽습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주면 다리 근육의 통증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유연성이 향상되어 경련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피로를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마치 막혀있던 물길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주로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고등어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오메가3가 풍부한 좋은 선택입니다. 고등어구이나 고등어 조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아마씨유, 치아씨, 호두 같은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도 오메가3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아마씨 가루를 뿌려 먹거나 간식으로 호두를 소량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식물성 오메가3는 체내 전환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메가3는 또한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주므로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의 편안함에도 기여하여 전반적인 하체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오메가3 섭취로 활력 넘치는 다리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튼튼한 다리를 유지하고 밤새 괴롭히는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핵심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근육의 이완과 신경 안정에 필수적인 마그네슘뼈, 전해질 균형과 근육 수축에 중요한 칼륨 이티어, 뼈 건강과 근육 기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D와 칼슘 이티어, 신경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비타민 B, 복합체 레퍼, 특히 비타민 B6,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 비타민 E,
마지막으로 한겸증 효과와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하는 네오메가3 지방산포까지 이 모든 영양소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우리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어떠신가요? 이 영양소들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사실 이 영양소들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에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두부, 멸치, 고등어, 바나나, 견과류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식사할 때 녹색 채소를 한 접시 더 추가하거나 간식으로 가공식품 대신 견과류나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리는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우리가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다리에 힘이 있고 편안해야 친구들과 산책도 가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던 다리 쥐와의 전쟁을 끝내고 더 이상 넘어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의교까지 영양소를 잘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리는 훨씬 더 튼튼해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여러분만의 다리 건강 비결이나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고 좋은 효과를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다리로 매일매일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